자, 얘들아, 예, 보이나? 예, 음. 자, 몇 개 공지를 조금 하고 같이 하도록 할게. 일단 이 실험이 그자 이게 인원수 제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변칙으로 지금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주에 매주 월요일 날 이 5시에 그 주에 할 실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나 더 보충할 부분은 실험 시간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좀 도와주는, 학교 올 때 대면 수업할 때 내일하고 모레 도와주는 사람 친구가 한 2명씩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B반이 두 번 관리지가 있고 A반이 2번 관리지가 있잖아. 여러분이 A반인지 B반인지는 알고 있죠? 얘들아? 예, 어, 알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알고 있지? 잘 내일은 못, 내일이 B반이지? 대답을 좀 해보자. 내일은 B반이지? 이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이 이제 A반이고, 그지? 그런데 B반 중에서 6교시, 7교시에 9명, 8교시, 9교시에 9명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어? 어. 일단은 음, 내일 B반에 6교시, 7교시 수업할 학생 중에서 이 실험 조금 도와줄 사람 한 2명 자원 받으면 좋겠는데, 혹시 자원할 사람 있나? 아무도 없나?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실험 시간 5분 전에 좀 와가지고 내 방에 들러서 부품 같은 거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내한테 오더를 받아가지고 좀 실험 준비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 대신에. 그리고 마치고 난 뒤 좀 정리하고 그런 건데, 봉사하는 건데 할 사람이 없나? 봉사해 줄 사람이 없나? 제가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고? B반 아, 6, 7교시자. 예, 맞습니다. 이름이 뭐고? 박정빈입니다. 정빈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는데, 2명씩 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 누가 이름 뭐고? 이진영. 그렇게 둘이 내일 5분 전에, 2시 5분 전에 내 방에 좀 온나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반 8교시, 9교시는 이거는 일단은 그래 보자. 일단은 2명 해로 한번 해보고, A반 수요일 날 6교시, 7교시 실험하는 반에서 2명 자원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름이 남궁건입니다. 남궁거의. 또 한 사람 없나? 자원자 없어요,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누구? 김태진입니다. 김 태진입니다. 김태진. 네, 좋다. 남궁건 김태진. 됐고, 박정빈 이진영. 박정빈 이진영은 화요일 날 2시 1시 55분에. 그다음에 남궁건 김태진은 수요일 날 1시 55분에 내 방에 와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오케이, 됐고, 내가 그 정리해 놓고 있을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대면 수업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이런 거 뭐, 접촉자도 생기고 막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를 굳이 학교 오려고 하지 말고 여튼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안전을 위해서 조금 미리 학과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오늘은 이제 내일 하고 이번 주에 할 수업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실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전체 주에 이 전체 15주 중에 15주 중에 두 주를 나누어서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첫 번째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목표가 조합 논리로서 조합 논리 해로 설계 실험을 여기에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지금 수업 시간에 디지털 공학 2에서 배우고 있는 순수 논리 회로 실험을 하반부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위에 지금 현재 하는 조합 논리회로 실험을 하다 보면 이 순수 논리회 실험을 이미 이론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나중에 합류해서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험은 이제 기말고사 때 한번 시험을 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나중에 실험 시간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실험에 관한 뭐 알아야 할 사항만 기본 사항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논리로 실험은 전부 이제 IC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계기가 이제 IC가 필요하고요. 디지털 게이트가.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스프라이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조작을 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당장 필요한데 2학기 때 필요한 게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고요.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것을 세팅해서 쓸 수 있는 브레드보드가 필요하고요. 브레드보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점퍼선들, 그 다음에 각종 게이트류들이 즉 IC들이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위한 LED 정도, 뭐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학기 전반부에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조합 논리회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조합 논리회로는 1학기 때 했다시피 and, or와 not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기본 논리 소자죠 이게. 기본 논리 소자를 가지고 항상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본 논리 소자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한 내용을 실험을 하는 이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로 쓰는 IC들은 이제 이런 모양의 IC들이죠. 주로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IC 종류 중에서도 TTL IC를 주로 쓸 것이고요. TTL IC를 쓰고 TTL IC 중에서도 DIP형이죠. 이렇게 양쪽 듀얼로 인라인 되어 있는 패키지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핀이 나와 있는 이런 형태죠. 그리고 핀이 이제 이런 모양을 생긴 이런 모양을 요거를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제 점이 돼 있거나 뽀끄지가 있어요. 요거를 평면으로 보면 요렇게 점이 또 이렇게 생겨 있어요. 뽀끄지가 있는 거죠. 있고 요것도 이제 폭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각각 점은 노치 포인트라 그러고 인덱스 홀이라 그래요.
인덱스 홀. 이런 이제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위쪽을 이야기하고, 노치 포인트는 1번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핀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핀. 요 1번 핀 위에 딱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1번이 어딘가 하면 요 노치 포인트에 여기 이제 1번입니다. 여기서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시계 방향으로 핀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에서 7번까지, 그다음 8번, 9번 이렇게 14번 돼 있고, TTL IC의 대부분은 모두가 이미 아다시피 7번은 그라운드, 14번은 VC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VCC는 TTL IC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5V를 쓸 것이고요. 그라운드는 0V를 쓸 것이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게 7408이라고 하면 이제 엔드 게이트잖아요. 엔드 게이트니까 1번 뭐 2번 해서 뭐 엔드 해서 3번으로 나가고, 또 4번 5번에서 엔드 게이트에서 6번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이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엔드 게이트가 이제 하나가 3핀을 쓰니까 요 2개 빼고 14핀 중에서 2핀을 뺀 12핀 중에서 4개 쓰니까 4개의 이제 이 엔드가 4개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7408 하나를 세팅을 해놓으면 엔드 게이트 4개를 끄집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뭐 그런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미 우리가 1학기 때 충분히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갈게요. 필요한 거는 이야기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요. 전원은 5V고요. 5V. 5V를 넘으면 안 됩니다. 넘으면은 IC가 이 쇼트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로서 1, 0 이런 같은 선, 0는 0V이고요. 1은 5V로 갖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이 상태고 로우 상태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했던, 우리가 1학기 때 이야기했던 특별한 말이 없으면 사는 정논리이죠. TTL CMOS에 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거예요. TTL과 CMOS의 이 이야기들은 뭐 실험 시간이니까 여기에 뭐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했던 이야기니까요. 그다음 이것도 뭐 다 지나갔던 이야기니까 뭐 다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생겨 먹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노치 포인트가 있고 인덱스 홀이 보이고 뭐 그렇겠죠. 여기 이제 1번이고 여기 7번이고 여기 8번이고 여기 14겠죠. 여기 이제 VCC일 것이고 여기 이제 그라운드이겠죠.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 7400이네요. 7400이니까 7400의 어떤 IC죠. 뭐 그런 모양이죠. TTL IC 우리가 주로 실험에 사용할 게이트류가 우리가 이제 AND, OR와 NOT인데요. AND와 NOT인데요. AND와 NOT는 이제 74 LS 08 이렇게 생기면 74 이렇게 생기면 7408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렇게 74 LS 땡땡 뭐 이렇게 74 AC 땡 뭐 이렇게 생겼어요. 요 LS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미 했던 이제 로쇼트키, 뭐 AS도 있고 ALS도 있고, 그러니까 74LS 땡땡이 있고 74 ALS 땡땡이 있고 74 여기에 AS 땡땡이 있고 뭐 다 똑같은 건데요. 다 땡땡이에요. 땡땡 어떤 특정 것을 나타나는데 뭐만 다르냐면 회로 타입이 다를 뿐이죠. 그 회로 타입은 우리가 특별히 지금은 헤드로서는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어쨌든 회로 타입에 관계없이 그냥 요 회로 타입을 뺀 나머지 74빵빵, 74빵빵 요거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네요. 그 중에 이제 74는 TTL IC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실험하는 모든 IC는 TTL로 쓰기로 했으니까요. 74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요. 뭐만 관심 있냐면 뒤에 기능에 관한 거죠. 08은 AND, 3위는 OR, 7404인 공사는 NOT를 나타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AND와 NOT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게이트가 뭐냐면 08, 32, 04이죠. 요 세 개는 뭐 배울려 해도 아마 하다 보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할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프리플롭류인데요. 프리플롭은 JK 프리플롭의 7473, 7475가 두 종류가 있고요. D 프리플롭은 7474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SR 프리플럽이 있고 T 프리플럽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이런 프리플럽들인데 이 프리플럽도 이제 네 종류가 있죠.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기류, 가상기가 우리 이제 가상기의 가장 기본은 이제 정가상기 하나잖아요. 풀에다, 그죠? 입력이 두 개 있고 A, B가 들어오고 S가 나오는데 S는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고 낮은 단위에서 올라오는 C0가 있고 높은 단위로는 C1이 있다면 이건 낮은 단위에서 올라오는 캐리니까 C0까지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가상기잖아요. 정가상기, 그죠? 이게 여러 개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은 병렬 가상기이죠. 그런 가상기류를 실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 할 프리플롭을 베이스로 하는 카운터, 레지스터 이런 것들은 2학기에 실험을 2학기란다 그 중간고사 이후에 후반부에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펜인, 펜아웃 이것도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펜아웃은 이 출력으로 앞 게이트의 출력으로 다음 단에 입력으로 몇 개를 이어줄 수 있는가 이런 거고요. 입력 게이트 입력으로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가 펜인, 펜아웃 이 개념이죠. 이것도 이제 최대 출력 단수, 최대 입력으로 접속할 수 있는 최대 단수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칩이 있으면 칩의 출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칩의 출력은 엔드 게이트가 있으면 이제 A, B, C가 있으면 이 출력 이제 C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출력인데요. 출력을 이제 나온다. 출력을 이게 제로냐 1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LED를 달게 되고요. LED를 달면 LED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접지에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접지를 연결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요 짧은 거를 접지 쪽에 긴 거를 이렇게 출력 쪽에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요 불이 오게 만드는 이런 방식, 이거는 소수 전류로 점등하는 형태예요. 소수 전류로. 즉 소수 전류는 출력에서 바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인데요. 요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칩의 아웃풋을 접지로 연결시켜서 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주로 뭘 쓸 거냐면 대부분의 실험들은 다 소수 전류로 점등하는 형태로 실험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디폴트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소수 전류로 점등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 반대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써야 되죠. 어쨌든 싱크 전류와 소수 전류가 있는데 그 소수 전류에 의해서 점등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실험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C가 이제 출력이 제로냐 1이냐를 나타내면 이게 LED를 쓰면 LED가 발광을 하면 1일 것이고 LED가 꺼지면 제로일 것이고요. 또 이게 LED만 할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뭐 부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저 소리가 삥 나면 1이고 안 나면 제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출력을 나타내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것들은 다 뭐 쓸 수는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이제 LED가 사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출력을 LED로 사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3.3옴 가는 335옴 가는 게 있는데요. 요런 거 문턱 전압, 문턱 저항인데요. 문턱 저항. 이 문턱 저항은 여기에서 뭐 출력의 이상의 출력에 의해서 어떤 미세 전류가 흐르거나 거꾸로 요게 뭡니까 거꾸로 접지 쪽에서 어떤 이상 전류가 올라오거나 뭐 이런 아주 조그마한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이 LED가 점등이 되는 이상적인 어떤 오동작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아예 335옴이라는 적절한 옴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이런 문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아주 미세한
출력이 아니고 아주 미세한 전류 변화에 의해서 동작이 좀 오동작이 출력이 있더라도 요 350에 335옴의 이런 문턱 저항에 걸려서 LED를 발광시키진 출력에 입력되지는 않아서 오동작을 피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는 것이 디폴트입니다만은 수업 시간에 이제 번거롭잖아요. 이런 걸 늘 달기에는요. 그래서 잘 쓰지는 않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회로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문턱 전압을 담는 것이 일반적인 회로 설계 방법이죠. 이것도 다 같은 개념인데요. 3 곱하기 3에서 10 사이에 일단 요런 저항을 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는 되는 것들 다 문턱 전압의 개념입니다.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항값 잃는 거 이것도 뭐 옛날 뭐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참고로 이거 여러분들이 회로 시간에 했을 겁니다. 아마 했는데 뭐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요즘은 이렇게 안 읽어도 요즘은 RLC 이렇게 이 레지스턴스 저항값이죠. 코일,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이런 RLC 회로, RLC 소자들, 이 RLC 소자들을 바로 읽어내는 RLC 메타라는 기기가 아예 나와가지고 이렇게 읽지 않아도 그냥 갖다 대면은 바로 뭐 저항이 얼마다는 게 바로 티 나오고 인덕터가 얼마다 나오고 캐패시턴스가 몇 파라시라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지만 이것을 보고 또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한번 좀 이미 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참고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저항의 종류도 뭐 이런 저항, 이런 저항, 이런 저항 이제 뭐 있는데 다 저항이죠. 저항이고 이거는 칩 저항이고 뭐 꼽으면 한번 뭐 끝이 나는 저항이고요. 반고정은 뭐 가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십자 드라이브로 돌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15옴에서 뭐 1kΩ 사이에 갔다 왔다 가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가지고 돌리면서 가변해서 한번 탁 나누면 한번 돌리고 나누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거를 뭐 100옴에 딱 갔다가 100옴에 맞춰가지고 나누면 100옴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옴, 10옴에서 1kg 사이에 어떤 저항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 가변 저항은 뭐 이게 이 바이브레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제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저항을 가변 저항하면 되니까 이렇게 수시로 어떤 A에서 B 사이의 저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가변 저항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볼륨이죠. 볼륨. 볼륨을 저항을 줄이면 소리가 커지고요. 저항을 크게 하면 소리가 줄어지고 하는 볼륨이 대체적으로 가변 저항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넘어갈게요. 캐패시터도 뭐 읽는 방법 뭐 있는데요. 뭐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라믹 캐패시터, 마일러 캐패시터 이 종류들인데요.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논리 실험 장치 이게 옛날에 쓰던 건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안 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브레드보드는 우리가 실험 시간에 쓸 거니까 보면 요거는 지금 한 줄만 나와 있는데 뭐 다 알다시피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가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IC를 이렇게 딱 꼽으면요. 여기 1번서부터 이제 7번, 8번서부터 14번 이렇게 꼽으면 14번은 이렇게 VCC잖아요. 이렇게 딱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그라운드니까 요 마이너스 당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 7408이다 하면 7408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브레드보드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기초 실험실에도 아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이제 7404 같은 경우에, 7404는 이제 나트인데요. 나트가 총 몇 개가 하면 6개 들어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VCC 1개, 그라운드 1개 빼면 12핀인데, 인마는 두 핀만 있으면 되니까, 두 핀만 있으면 2로 나누면 6개 들어는 거 있죠. 그러니까 7404를 하나 세팅하면 6개의 나트를 끄집어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연결해서 5V 연결할 것이고요. 인마는 이제 그라운드 연결할 것이고요. 0V에 갖다 연결을 할 것이죠. 해놓으면 인마는 여기 이제 1번이고 요 노치가 여기 있으니까 1번이고 인마가 이제 7번이고 인마 8번이고 여기 14번이니까 14번은 VCC니까 이거요. VCC니까 이게 요걸 연결해서 여기 VCC 연결해 놨네요. 연결했고요. 요만은 이제 그라운드 연결해 놨네. 그죠? 이제 연결해 놨고. 이 그라운드하고 이 그라운드는 이 그라운드 VCC하고 이 VCC하고 이 VCC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 그라운드하고 이 그라운드하고 연결해 놓으면 한 번만 연결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브레드보드에다가 그라운드하고 5V 그라운드와 VCC를 연결할 수 있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양옆에 아래 위에 소자에다가 아예 세팅을 딱 해놓으면 편하죠. 그리고 요 7404 IC만 바꿔 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요 경우는 지금 요거를 하나 쓴 거잖아요. 요거 하나 쓴 거잖아요. 1번에 A고 출력 2번에 이제 X잖아요. 요 2번이 요거 1번이고 여기 2번이니까 2번에서 X가 나오니까 A, X 이렇게 된 거죠. 요 제로면 이거 제로 것이고 1일 것이고 1이면 제로겠죠. 출력이 나오겠죠. 그런데 요 X가 이제 X를 볼라 하면 여기 이제 LED에 달아야 되는 거죠. LED에 달아서 해야 되겠죠. 같은 모양이죠. 그걸 브레드보드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이 여기에다 이제 5V하고 그라운드를 이렇게 딱 연결하고요. 요 5V는 요 5V 이렇게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여기 요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 언제든지 어디서 따쓰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7408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하면 여기 이제 1번, 2번 이렇게 쭉 한다 하면 여기 이제 14번이고 여기 이제 8번이고 7번이잖아요. 7번은 이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14번은 여기서 이제 요 파워하고 연결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1번은 여기서 따서서 1번에서 따서 요거는 이제 제로 1 이렇게 두 개를 해봐야 되니까 제로는 0V에 1은 5V에 연결시키면 될 것이고 2번은 이제 출력을 봐야 되니까요. 2번은 요거는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2번을 이렇게 꼽는데요. LED를 이렇게 꼽는데 이거는 LED를 이렇게 꼽으면요. 요만은 짧은 거, 요거는 여기 긴 거, 여기 짧은 거, 여기 긴 거, 긴 거가 플러스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요.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를 어디 연결을 하냐면 결국은 그라운드 연결해야죠. 요 그라운드에 이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이제 이 위쪽으로 빼는 게 좋은데 잘못했네요. 2번을 요 위로 뺄게요. 위로 쭉 뺐어요. 여기다가 짧은 놈, 긴 놈 이렇게 해가지고 LED를 꽂고요. 이게 긴 놈, 짧은 놈요. 이게 작은 놈이고 이게 긴 놈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라운드에 갖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5V, 0V가 들어오면 이놈은 불이 안 오고 5V가 들어오면 불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위쪽에 출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배선을 하고요. 위쪽에 입력을 갖다 넣는 입력과 배선과 출력 이런 형태로 실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자,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브레드보드가 이제 이런 브레드보드가 각각 하나씩 주어질 겁니다. 이것들은 수업 시간에 또 될 때 같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조금 보면요. 주의사항. 빨간색, 일반적으로 플러스 전원은 빨간색, 마이너스는 청색, 접지는 검은색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이에요. 디폴트인데 우리가 색색별로 다 쓸 수가 없으니 그거를 뭐 기억하지는 못하겠고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스위치, 파워선이죠. 파워선은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5V 연결되어 있지만 파워 스프라이를 오프시키고 있다가 언제 온 타느냐면 이 결선을 다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게 다 결선이 되었다. 이제 출력을 보고 싶다 할 때 온으로 탁 바꿉니다. 그 말이죠. 전원 스위치는 반드시 회로 결선이 완료된 후에 온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워를 온 해놓고 계속 결선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쇼트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손을 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 스위치는 반드시 회로 결선이 완료된 후에 온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와 같은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기 시험을 칠 때 이거 두 번째 걸 어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그냥 탈락이라 퇴장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그 IC를 가지고 좀 뭐 실험을 해서 별로 위험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큰 어떤 그 위험한 해로 같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반대로 점검이 필요할 때는 전원 스위치를 오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점검을 합니다. 그 같은 이 두 개만이라도 좀 기억을 반드시 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TL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허용 전압을 5V를 절대 넘지 않도록 한 4.5V에서 5V 사이가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를 플러스 볼트로 갖다 놓고 제로는 그라운드에 갖다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들 옛날 이야기니까 중요하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으로 실험의 중요 주의사항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실험 시간에 직접 들어가서 나머지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을 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혹시 실험과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지금. 질의 없어요? 자, 없으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은 이 2시에 실험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박정비, 이진영이 1시 55분까지 내 방에 오도록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오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